제가 레일즈로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라라벨이랑 비교 좀 해달라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사실 제가 라라벨은 잘 모르거든요. PHP가 최근에 굉장히 문법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라라벨은 레일즈, 루비 온 레일즈를 많이 차용을 해서 레일즈에 새로 나온 그런 기능들, 핫와이어를 포함해서 뭐 배포툴이라든지 MVC 구조, 맨 처음에 MVC 구조도 라라벨이 굉장히 일찍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레일즈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PHP를 제가 정말 옛날에 조금 써봤거든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 설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PHP 설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부터 클로드에게 다 맡기려고 하고요. 대신 한 가지만 해줄 겁니다. MCP로 컨텍스트 7만 추가해 줄 거고요. 컨텍스트 7에서 이제 MCP 추가하는 법은 이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뭐 리모트로 하거나 로컬로 하거나 리모트로 했을 때 제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긴 한데 그냥 한번 다시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컨텍스트 7을 추가하고 클로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MCP를 확인을 해보면 컨텍스트 7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안에 무슨 툴들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컨텍스트 7 참고해서 라라벨 최신 버전 설치해주고 곧바로 클론 코딩도 해달라고 말할게요. 설치 다음에 클론 코딩까지 해달라고. PHP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플랫폼이 페이스북이잖아요. 물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이지만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PHP만 쓰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쓰이겠지만 페이스북 초창기부터 마크 주커버그가 그 창업자가 PHP로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발전시켜 온 거라고 알고 있어서 페이스북을 클론 코딩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라라벨로 페이스북을 클론 코딩 해줘. 저 이전에 영상에서 보시면 테일윈드 적용을 했을 때 훨씬 퀄리티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테일윈드를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은 테일윈드를 사용해줘. 디자인 룩앤필도 뭐 페이스북을 그대로 따라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디자인은 ZCN 스타일로 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약간 기능을 좀 몇 가지 명시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뉴스피드, 프로필, 친구, 포스트 작성, 사진, 동영상, 첨부. 약간 몇 가지 핵심 기능들을 좀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알림 내역, 페이스북을 지금 보면서 제가 작성하고 있거든요. 뉴스피드 있고 위쪽에 요 영역은 그냥 안 나와도 될 것 같고 광고 영역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로그인 이 정도로 기능, 핵심 기능 위주로 구현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컨텍스트 7에서 라라벨로 이제 검색을 알아서 해주고 있고요. 네, 이제 도큐멘트 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컴포저라는 거 이용하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은 컴포저랑 아티산 그런 패키지 툴 정도를 이제 들어봤고 예전에는 프로젝트도 라라벨 프로젝트를 생성해봤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컴포저도 지금 없다고 하니까 아마 설치를 해주지 않을까. PHP도 없죠. 당황했을 겁니다. AI도 이 정도면 당황할 것 같아요. 챗GPT에게 라라벨과 레일즈의 차이를 비교해줘.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좀 상식을 가져보겠습니다. 라라벨은 레일즈보다 7년 정도 늦게 나왔네요. 조금 더 명시적이라고 합니다. 레일즈는 약간 관례를 따른다라는 말은 약간은 설정들이 좀 숨어 있어서 내가 그 설정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려면 조금 도큐멘트를 보거나 또는 아예 설정을 그냥 모르는 상태로 디폴트 설정으로 쓰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레일즈의 설정이 뭔가 너무 없으니까 설정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설정한 방법은 다 있지만 그걸 숨겨놓은 거죠.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으면은 그 내용을 아예 몰라도 개발을 할 수 있게 친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숨겨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HP는 조금 더 자바에 가깝게 명시적 설정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PHP는 개발자 풀이 이제 루비보다는 훨씬 넓으니까 커뮤니티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PHP 좀 장황한 편이라고 하네요. 루비가 DSL처럼 간결하고 아름답다. 이래서 루비랑 레일즈를 제가 좋아하죠. 알티산이라고 있는 거 맞나요?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더 간결하다. 전반적으로 레일즈가 라라벨보다 더 간결하다라는 내용들이 많고요. 명시적 라우트
리소스 기반 라우팅이 레일즈에만 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팅 설정을 하는 게 레일즈에서 정말 편하거든요. CRUD 만들 때는 라우팅이 정의할 게 많이 없죠. 레스트풀하게 내가 해야 되면은 그냥 요거 한 줄 넣으면은 포스트에 대해서 7개의 경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PHP는 그런 것까지는 제공해 주지 않나 봐요. ORM이 있고 액티브 레코드 원조인데 라라벨은 그거를 이제 많이 차용을 한 엘로퀀트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템플릿 엔진은 블레이드. 아마 그냥 HTML에 PHP 문법이 섞여 있는 거겠죠. 레일즈에서도 ERB가 그냥 HTML에 루비 문법이 섞여 있는 방식이고, 이제 HAML은 좀 YAML, YAML 같은 좀 들여쓰기 방식으로 HTML 태그를 정의하는 그런 방식인데, 코드는 훨씬 간결해져요. 꺾은 괄호들이 싹 없어지니까. 저는 예전에 직접 개발할 때 이걸 조금 좋아했었는데, AI 모델에게 짜라고 할 때는 요거가 학습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문법 들여쓰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한 이후에는 이걸 안 쓰고 있고요. 다음에 라라벨에는 q, 이벤트, 캐시, API, 리소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백엔드에. 루비 온 레일즈도 다 들어가 있다. 라라벨이 그래서 좀 강력하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 게, 레일즈에서 요거 넣었다? 그러면 라라벨은 많이 차용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에 레일즈의 핫와이어가 나오니까 PHP에서, 라라벨에서는 라이브와이어라는 거를 또 넣었고요. PHP 호스팅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라라캐스트 저도 들어봤습니다. 라라벨 배우기 위한 좋은 강의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레일즈에는 고레일즈가 있는데 고레일즈 굉장히 좋아요. 고레일즈를 만들고 있는 크리스 올리버라는 개발자도 제가 되게, 그분이 만든 동영상이나 유튜브 영상, 무료 영상도 많이 올리고 계셔서 그 영상이나 강의나 최근에 레일즈 8에 추가된 그 Getting Started 가이드가 그 올리버가 작성을 했거든요. 고레일즈를 만들고 있는 고레일즈. 그래서 레일즈를 배우실 때는 여기서 무료 강의, 무료 영상도 많이 있어요. 돈 내는 영상, 구독하고 볼 수 있는 영상도 있지만, 라라캐스트는 저도 라라벨을 공부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거 먼저 볼 것 같습니다. 빠른 MVP 제작이 목표인 경우 레일즈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코드의 아름다움과 철학을 중시할 때, 네, 요거 때문에 제가 PHP를 아마 안 쓰지 않을까. 기능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 그 코드의 간결함, 코드량도 제가 대략 비교해 볼게요. 고급 인력이 많다, 희소하지만 PHP 라라벨은 인재가 많다. PHP 개발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더 많을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더 많을 거고요. 더 빠름. 네, 뭔가 레일즈가 더 빠르다고 하네요. 생태계는 작지만 정제되었다. 뭔가 레일즈가 조금 더 낫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일즈는 더 선언적이고 구조화된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라라벨은 PHP 출신 문법을 잘 활용하면서 실무적 확장성과 유연성이 강점입니다. PHP 생태계를 바탕으로, 생태계가 크다는 게 확실히 강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라라벨로 개발자가 작성하게 되는 코드와 레일즈로 개발자가 작성하게 되는 코드, 같은 기능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코드량을 대략적으로 비교해줘. 요즘 GPT가 제가 질문할 때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레일즈는 기본적으로 코드가 짧아지는데 규칙과 관리 때문이다.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네요. 그냥 대충 뭐 한 몇십 퍼센트 그냥 많을 것 같다, 대충 통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컨트롤은 어떻고 모델은 어떻고 제너레이터 코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고려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생성은 비슷하다. 폼 리퀘스트라는 걸 쓰는군요. 살짝 기억이 날 것 같은데, PHP에서 이제 폼 하나 만들 때 저 폼 리퀘스트 컨트롤러 때문에 코드가 확 길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라벨이 50줄인데 레일즈는 5줄이다. CRUD를 구현할 때요. 이건 뭐 전형적인 CRUD를 구현할 때는 레일즈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뭐 스카폴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구현을 이제 자동으로 그 골격을 만들어주지 않는 PHP에서는 이렇게 그냥 코드를 직접 짜다 보면은 많아진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5줄과 50줄 차이가 크네요. 이메일 인증 기능을 만든다 했을 때, 이건 레일즈에 이제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12줄이고 라라벨 35줄이고. 그리고 모델 유효성 30줄. 폼 리퀘스트 클래스마다, 모델 레벨에서 모델 유효성 검증해주는 게 아니나 보네요. 라라벨에서는. 라라벨이 30줄이고 레일즈는 1줄이다. 밸리데이션을 레일즈에서 굉장히 편해서 모델 레벨에서 하면 되니까 어느 폼에서 뭐 해당 모델을 사용하던지 간에 이거 한번 정의하면 밸리데이션이 모든 폼에 다 적용이 되죠. 근데 라라벨은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다음에 테스트.
스카폴드가 미니 테스트 작성, 손대기 전 0줄. 뼈대에 대한 코드라서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코드량이 더 많아지니까 아마 요 정도, 지금 레일즈가 라라벨보다 5분의 1, 코드량이 5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5분의 1, 6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거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실제로 구현을 하더라도 레일즈 코드가 훨씬 적을 것 같고요. 명시적이냐 아니면 이제 컨벤션 오버 컨피규레이션, 설정을 직접 일일이 안 해도 약간 기본적인 디폴트 설정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의 이제 COC냐 요 차이 때문에 이제 코드량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폼 리퀘스트를 쓰는 거는 저는 이건 확실히 레일즈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레일즈에서는 폼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밸리데이션을 모델 레벨에서 적어주고 폼은 그냥 폼 헬퍼, 뷰 헬퍼 쪽에서 그 해당 모델을 인자로 넘기면서 뷰 쪽에서 정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폼을 만들 때마다 폼 리퀘스트 객체를 만드는 거는 이게 다른 MVC 프레임워크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파이썬 장고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저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짜고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밸리데이션은 모델 레벨에서 한 번 하면 되지 이렇게 폼 처리할 때마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라우팅은 확실히 그 리소시스 라우팅을 적용했던 게 레일즈에서 굉장히 편리해진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일즈의 그 라우팅 코드를 보면 정말 깔끔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편리한 거. 그래서 처음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쉽게 CRD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물론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코드가 더 많아지겠지만 이제 스카폴드로 만들어지는 코드가 코드 퀄리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읽어보는 게 되게 입문자들에게 공부가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입문 강의에서도 레일즈 스카폴드 코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추가 레이어,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사용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규칙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 것 같네요. 폼 리퀘스트, 펄시,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이 있는데 레일즈에서는 이제 모델이랑 컨트롤러를 코드 재사용하기 위해서 컨설이라는 모듈을 쓰면은 되고, 그 다음에 콜백이라는 함수로 데이터베이스 코 출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어떤 것들을 넣는다 했을 때 이 콜백은 그냥 모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모델 코드가 약간 많아지는 영향이죠. 별도의 뭐 파일이나 레이어를 추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래서 훨씬 더 계층이 간단해서 저는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레일즈가 훨씬 레이어가 간단하고 구현이 쉽다라고 느껴지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라인 오브 코드, 라인 수, 코드량이 더 많아진다 라라벨이. 그리고 레일즈 개발 진영의 경험담은 라라벨은 CRUD 하나에 5개 클래스가 필요하다. 이건 물론 레일즈 쪽의 주장이니까. 근데 저는 이 주장을 하는 입장인 거죠. 전 레일즈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PHP보다 루비가 적은 코드로 같은 일을 한다. 이거는 좀 많은 의견들인 거 봅니다. 해커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손으로 입력하는 줄수만 따지면 레일즈가 4-5배 정도 적은 경우가 흔하다. 진짜인가요? 라라벨 쓰시는 분들은 한번 반박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5배. 물론 레일즈를 잘 모르셔서 내가 라라벨 짜는 것보다 레일즈 짜는 게 그만큼 코드량이 줄어든다, 또는 뭐 라라벨이 생각보다 코드량이 많지 않다, 뭐 같은 기능을 레일즈로 만들어도 코드량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둘 다 써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라라벨로 만들어진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튼 지금 바이브 코딩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치조차 안 했거든요. PHP랑 라라벨 이런 것들 설치조차 안 했는데 설치부터 시켰어요. 이런 것도, 이런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바이브 코딩 시킬 건데 내 맥에는 또는 윈도우 WSL 위에는 아무것도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설치부터 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컨텍스트 7을 제가 이번엔 좀 MCP로 추가한 이유가 있거든요. 설치는 좀 최신 더큐멘트를 참고해야 돼요. 그냥 코드 작성하는 거는 최신 아니어도 좀 알아서 하기도 하고, 제가 코드 오류가 나면은 그 오류 로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어이쿠 예전 버전으로 잘못 짰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설치는 한번 잘못하면 좀 피곤해지거든요. 삭제해서 다시 설치하기도 좀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하려고 컨텍스트 7이라는 그 더큐멘트, 최신 더큐멘트를 찾아주는 MCP를 제가 먼저 추가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PHP랑 라라벨 아마 최신 버전으로 잘 설치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맥 버전에 PHP 8.4 버전 설치를 잘 하고 있고, MVC니까 여기 컨트롤러 코드 작성하는 부분들 있고요. 인증 부분 작성하는 부분 있고, 마이그레이션, 레일즈에도 있는 마이그레이션이죠. 제가 이제 선호하지 않는, 루비랑 비교하면은 특수문자가 너무 많은 이런 코드들. PHP 문법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선호니까요. 이제 모델 코드, 프로필 컨트롤러 부분 있고요. 자바랑 다르게 PHP는 요 중괄호를 요 끝에서 시작하지 않고 줄바꿈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레일즈에서는 요 달러가 전역 변수를 쓸 때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달러를 이제 변수 앞에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PHP에서는 달러가 앞쪽에 오는 경우가, 이게 인스턴스 변수인가요? 그래서 달러로 시작하는, 그냥 모든 변수 앞에 붙는 거군요. 모든 변수 앞에 달러가 붙고 있고, 블레이드 뷰 파일이죠. 뷰 파일로 테일 윈도로 잘 만들어주고 있고, 현재 이제 프로필 기능까지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커서 같은 에디터를 쓰시든 뭐 아니면 GPT를 쓰시든 내가 이 코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 그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요게 궁금해요. 익스텐즈랑 섹션이랑 저건 뭔지, 익스텐즈랑 섹션에 대해 설명해줘. 라라벨에서 레이아웃 재사용을 위한 핵심 지시어이다. 익스텐즈는 Authenticated Blade PHP를 부모로 삼겠다 라는 선언인가 봅니다. 레일즈의 뷰에서는 이런 선언적인 지시어가 없죠. 그냥 곧바로 HTML이 바로 오고, 그냥 사용하는 이 골뱅이가 붙는 부분은 인스턴스 변수,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정의한 변수를 뷰에서 표현할 때 그냥 그 변수 앞에 골뱅이가 붙고, 저런 지시어 같은 건 없어서 레일즈의 지시어가 없는 이유는 디폴트로 애플리케이션 ERB를 레이아웃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레이아웃을 내가 커스텀을 할 때만 주로 컨트롤러 쪽에서 뷰의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라라벨은 뷰에서 이런 레이아웃에 대해서 어떤 걸 부모로 삼는지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션은 이 영역에 코드를 채워 넣겠다. 섹션으로 컨텐트 라는 이름의 섹션에다가 요 안에 오는 부분을 내가 교체해 넣겠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이 부분 일드는 레일즈랑 똑같아요. 레일즈랑 이 부분은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시어들을 좀 알려주고 있네요. 좀 시간이 꽤 걸리고 있어요. 좀 코드를 오래 짜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코드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읽어야 되는 컨텍스트의 양도 많아지고 작성하는 코드량도 많아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요 컨텍스트가 너무 많이 쌓이면은 컴팩트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구현한 걸 좀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갖고 있겠다. 전체 히스토리에 다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그게 컴팩트인데, 제가 이제 수동으로 컴팩트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컴팩트 안 하고 계속 쓰면은 이 오토 컴팩트가 100%가 될 때, 0%인가 100%인가 됐을 때 자동으로 컴팩트를 합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하지만 컴팩트 하고 나서는 그 컴팩트된 요약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긴 히스토리를 굉장히 짧은 그 컴팩트된 문서, 저장된 문서만 가지고도 클로드 코드가 잘 이해를 한 상태로 계속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죠. 라라벨로 만들어진 서비스와 루비로, 레일즈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알려줘. 네, 라라벨은 뭐 인보이스 닌자, 잘 모르지만 아마 작은 서비스는 아닐 겁니다. 앨리슨, 요것도 마차트, 라라캐스트, 아이허브가 라라벨이네요. 보그 등등. 국내에서는 큐피스트, 요 글램이죠. 글램 만드는 큐피스트가 라라벨 쓰고, 크몽 라라벨, OPGG, 메시코리아, 배달 쪽 좀 큰 기업들입니다. 무신사 또 라라벨인가봐요. 다음 레일즈는 좀 글로벌하게는 큰 서비스들이 많죠. 깃허브, 쇼피파이, 아무래도 만들어진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긴랩, 깃허브. 소스코드 관리하는 툴은 레일즈를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쇼피파이, 에어비앤비, 킥스타터, 파이버, 트위치. 맞아요. 트위치가 레일즈였죠. 일부는 고로 바꾸고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클래스팅, 드라마 컴퍼니, 리멤버, 당근마켓, 버킷플레이스, 오늘의 집, 왓챠가 레일즈를 쓰고 있죠. 국내에서도 레일즈가 더 많네요. 라라벨이 레일즈보다도 레퍼런스가 더 적긴 합니다. PHP 개발자는 많은데, PHP 개발자는 보통 워드프레스 쪽을 많이 개발하시나요? 개발자는 많지만 라라벨을 사용하는 큰 레퍼런스가 이제 국내에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이 됐나 봅니다. 다 됐나 보고요. 8000 포트 열어볼게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 PHP artisan 서브 하면은 서버가 떴어요. 로그인. 스타일이 아예 안 먹었네요. 스타일이 아예 안 먹은 거 보니까 테일윈드가 컴파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지금 잘 안 돼 있지만, 정은 사인업을 하고요. CDN으로 넣어달라고 할게요. 일단
뭐 저거는 AI가 잘 못 짜긴 했는데 라라벨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CDN으로 주요 클래스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CDN으로 하더라도 물론 프로덕션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훨씬 낫네요. 레이아웃도 잘 됐고요. 회원가입 로그인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일 깔끔하네요. 스타일 깔끔하고요. 회원가입도 거의 페이스북, 진짜 페이스북이랑 색깔도 되게 잘 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계정 로그인을 하고 친구 리스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룹이나 뭐 포토 이런 건 없고 제 프로필 페이지 나오고 있고 프로필을 한번 편집해 볼게요. 프로필 이미지 하나 넣고 커버 포토 요걸로 한번 넣어보고요. 바이오 20년차 개발자입니다. 뭐 섹션이 되게 많네요. 1983 102 연세대 메리트 세이브 저장이 되게 잘 됐고요. 예쁜데요? 프렌즈는 없고 이게 프로필이고 홈이 이제 피드이고 프로필은 뭔가 이미지는 안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첨부 요거를 한번 첨부해보고 포스트 이미지는 왜인지 업로드가 안 됐고요. 뭔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잘 표시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댓글을 작성해 봅니다. 코멘트 댓글은 기능이 구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라이크도 구현이 안 됐고 다시 뒤로 가기 해가지고 푸시해보면 작성한 글은 잘 나오고 어태치먼트는 지금 이미지가 안 나오고 있고 알림 내역 뭔가 섹션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줬어요. 검색은 동작을 안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뭘 쓰고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걸 쓰고 있어? 이거는 플랫 모드로 질문하는 게 더 좋을 뻔했네요. env 파일을 열어보면 되나 보군요. 페이스북 클론 프로젝트로 가서 커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커서를 열어보고 디폴트 설정은 라라벨도 시퀄라이트를 로컬에서 쓰고 있고요. 재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빠르게 동작하고 변경하고 싶다면 .env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파일을 한 번씩 좀 열어볼게요. 컨트롤러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만약에 좀 더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챗GPT를 열어가지고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렇게 PHP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주석으로 달아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커서를 구독 해지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그냥 이 내용을 제가 돈을 한 달에 $200씩 내고 있는 클로드 코드에다가 넣겠습니다. 커멘트 PHP 파일을 말하는 거야. 이걸 좀 두 갈식으로 쓰면 좋았을 뻔했겠지만 이대로 써볼게요. 저처럼 저는 이제 커서를 가끔만 여니까 클로드 코드를 위한 터미널을 띄워놓고 커서를 이제 가끔 띄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커서로 이렇게 파일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으로 요 커서 안에다가 클로드 코드를 띄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터미널 여셔가지고 터미널에서 이렇게 클로드 이런 식으로 실행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탭도 아마 위치를 여기로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 창은 잘 안 쓰시면 그냥 닫아 놓으시면 되고 클로드 코드가 주석을 잘 달아주고 있죠.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라라벨로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냥 비슷한 구조이면서 동일한 기능을 레일즈로 짜면 아까 5분의 1로 줄어든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최소 절반 이하로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드량이 훨씬 줄어들고 거기다 주석 달아달라고 하면 그걸 이해하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라라벨을 쓰시는 분이 레일즈를 써보신다고 하면 레일즈로 그냥 아까 설치부터 제가 요청했잖아요. 설치부터 클로드 코드한테 언어랑 프레임워크 설치해달라고 하고 바이브 코딩 해달라고 이제 기능 요청하고 만들어진 기능 이제 파일 하나씩 열어서 구경하면서 주석 상세하게 달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그냥 바이브 코딩 하면서 해당 프레임워크에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막 이 문법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잖아요. 이건 어차피 AI가 알아서 짜기 때문에 라라벨의 문법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몰라도 되거든요. 문법 오류는 AI가 제일 잘 잡아내는 거죠. 다른 프레임워크를 되게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그냥 코드 작성하는 거 구경하면 되니까. 코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이 코드 퀄리티가 저는 이거 한 3년차 되시는 분에게 똑같은 기능 구현해달라고 했을 때 나오는 코드 결과물보다 AI가 짜는 코드 결과물이 훨씬 코드가 깔끔하거든요.
지금 에러도 안 나고 한 번에 됐잖아요. 물론 테일윈드는 처음에 임포트가 안 되긴 했지만 이거 설정 문제이니까. 특히나 테일윈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테일윈드 버전 4 나오면서 요거는 또 막 설정 파일도 바뀌고 그랬거든요. 임포트하는 방식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건 AI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빼면 그냥 코드 전반적인 이 프레임워크 코드 서버 사이드 뷰 코드 모델 코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이런 건 AI가 진짜 잘 짜니까 짠 결과물 보고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레일즈 기반으로 바이브 코딩을 한 저의 강의를 보시고 꼭 레일즈로 안 짜셔도 이렇게 AI와 핑퐁하는구나 라는 걸 접해보시면 제가 지금 라라벨이랑 제가 아예 써본 적이 없는 라라벨 설치도 안 되어 있는 PHP와 라라벨을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했잖아요. AI와 이렇게 핑퐁하는 플로우는 똑같거든요. AI가 잘 짜게끔 이렇게 가이드하는 방법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 바이브 코딩을 굳이 레일즈를 쓰고 싶지 않으셔도 제 바이브 코딩 강의를 보신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느 프레임워크를 가지고도 바이브 코딩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웹 플랫폼을 개발하는, 심지어 앱을 개발하는 그런 플로우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